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토요일, 공부하고 있는 2부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전반적인 그죠.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했고,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것은 미국의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어떤 뉴스 이슈에 따라서 해리스 테마가 확 움직이다가 또 트럼프 테마가 확 움직이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그죠? 요즘 하면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선다, 트럼프가 앞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주식파는 어떤 그런 게 좀 더 심해요. 심한데, 국내도 그렇고, 그죠? 어느 나라나 누구나 어디나 다 똑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여론조사라는 건요, 일반적인 어떤 여론을 반영시키는, 알려주는 이런 매개체보다는 누군가가 여론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만드는 작업. 여론조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조사가 아닌, 그죠? 내가 원하는 어떤 여론을 만드는 수단이다, 방법이다. 이래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론 조작이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죠? 저한테 여론 조작을 많이 시키라고 하면, 한동훈, 이재명, 지지도, 이런 것들 조사해라.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를 여론조사할 때, 제가, 전라도 저쪽 고문에 한 100군데 전화를 했어요. 100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평일날 낮에 전화를 하면 대부분 집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은 고령자, 나이가 많은 직업이 없는 집에서 노는 분들이겠죠. 그러면 그 전라도권에서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은 대부분 생각이 어떻겠어요? 뻔하죠. 그러다 보면 부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여론을 형성할 때 전국에 무작위로 100명한테 내가 물어봤다. 근데 거기에 99%가 한 대표를 싫어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질문하니까 100%가 다 호응하고 좋아하더라. 맞기는 맞는데 오류죠. 모순이죠. 어디 지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란 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 여론도 결국은요,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냥 내가 원하는 후보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여론을 만들고 있는 수단이다. 이래 봐야지. 여론이 형성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끝났죠. 끝나고 그 해리스가 후보로서 수락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도 참 재밌다. 너무 극명하다. 이런 부분이죠. 앞전에 그죠. 7월 달에 공화당이 먼저 그 전당대회를 했어요. 트럼프. 그래 보면 공화당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죠. 요즘 말로 해가 트럼피즘이라고 하죠. 트럼피즘. 오로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어떤 약간 디너쇼 같은 느낌. 오로지 트럼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개인기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나머지들은 박수부대.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공화당의 색깔 이런 거는요. 하나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화당의 색깔이 온데간데 없고 트럼프의 색으로 완전히 덮었어. 어떤 그런 부분. 그런데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뭐죠?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관세 폭탄, 중국을 위시한 내 눈에 거슬리는 모든 국가들은 다다다다다 관세 폭탄으로 박살낼 거야. 미국이 이러면 안 돼요. 왜? 기축통화니까.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나라는 달러를 풀어야 돼요. 많은 나라에. 그러니까 무역을 했을 때 무조건 손해를 봐줘야 돼요. 그러면서 달러를 풀어야 그 달러가, 그죠?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근데
관세 폭탄을 하고 반세계화를 부르짖고 이민자들을 다 쫓아내고 또 뭐 어떤 국제적인 미국을 그죠 세계의 경찰 국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국제 이슈에 개입되는 거 다 반대. 그죠? 이스라엘 너가 알아서 해. 우크라이나 전쟁 너가 알아서 해. 미국이 왜 났어? 한국 자주국방 너가 알아서 해. 주한미군 철수시킬 거야. 미국은 미국 혼자 살아갈 거야. 미국에서 물건 팔아먹으려면 미국에서 공장 지어서 팔아야. 그죠? 고립. 오로지 미국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머지는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지금 열심히 부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전 세계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주 국방 시대로 도래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이제 대세는 자주 국방. 그죠? 이 군수 산업은 끝없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 관련된 뭐 한두 종목은 그죠? 이 바닥이다 싶으면 지금 시기에 딱 사놓고 기다리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만일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이 방산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그죠? 민주당은 그 약간 어떤 축제 분위기, 그죠? 다 같이 즐기는 축제 분위기. 어찌 보면요, 그 해리스를 위한 어떤 무대라기보다는 신구조화, 민주당을 다 이끌어 나가기 위한 어떤 축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즐기는 축제. 트럼프를 위한 무대가 아니고 해리스를 위한 무대가 아니고 해리스를 위시한 다 같이 뭐 즐기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죠. 민주당 내에서 힘 좀 쓴다는 그 오바마, 뭐 힐러리 클린턴, 뭐 조 바이든 웬만한 사람들 다 출동했죠.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분자로 해리스, 반 해리스 인사들도 대거 초청, 참여해서 같이 즐기는 거예요. 해리스 입장에서는 너 내가 싫어? 싫은 것도 그거의 어떤 하나의 의견이야. 뭐 싫으면 싫은 대로 그냥 와서 즐겨.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해. 상관없어.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약간 분위기를 평화와 전쟁 이런 구도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세계 속의 미국 또는 그죠? 고립된 미국. 트럼프는 그래 이야기하죠.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위대한 미국이란 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백인 중상층만의 세상을 만들자. 이런 모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백인들의 표는 내가 완전히 그냥 쓸어오겠다. 이런 부분. 여자 대 남자. 백인과 유색인종. 이런 양분법으로 지금 막 전략을 구축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요. 민주당, 그죠? 예전에 그 보면 2004년도 그때 전당대회를 할 때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할 때, 그때 깜짝 스타가 등장하죠. 연설을 기똥차게, 그죠? 기가 막히게 연설을 잘하는, 처음 보는 흑인이 한 명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아주 그냥, 그죠? 그 근래 보기 드물게 기가 막힌 연설을 해요. 막 청산유수, 똑똑하고, 표현력도 좋고, 청중들과 호흡하는 거, 여러 가지가 막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 민주당 정당대회에 깜짝 스타가 오바마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전 세계에 뭐 아무도 몰랐던 그 무명이었는데, 그런데 흑인이라는 핸디캡을, 그죠? 안고도 순식간에 벼락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바로, 그죠? 4년 만에 대통령 출마까지 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보면 그죠.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사피로인가? 이분도 보면 향후에 미국을 이끌어갈 영향력이 상당하겠다. 그만큼은 약간 그죠? 깜짝 스타가 될 자질이 좀 굉장히 있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뭐 어쨌든 지금부터는 그죠. 보통 보면 전당대회라는 것은 그죠.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있는 그 당이 넣게 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검토하면 도전자와 참피언 그런 개념. 도전자가 먼저 무대에 올라오고 참피언은 뒤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하듯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늦게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해리스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구도로 흘러간다. 그래 되면 여론전도 그동안에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 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약간 네 주권에 살자 이런 식으로 좀 강도가 점점 세질 가능성이 있죠. 미국의 민심도 결국 따져보면 그죠. 9월 달에 미국의 그 노동절 연휴가 있죠. 그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이 대선 구도로 가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 등록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인이면. 그러면 민증 들고 가서 신분 확인하고 바로 투표를 하고. 근데 미국은 틀리죠. 미국은 내가 투표권이 있어도 내가 투표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등록을 안 하면 투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여론 어떤 그게 신빙성, 신뢰도가 높게 형성이 되려고 하면 그 9월 노동절 이후에 선거인단 사전 등록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떤 샘플이 만들어진다. 뭐 이래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큰 의미 없다. 그래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파월의 그저 선택은 해리스였죠. 트럼프는 파월한테 경고를 했죠. 대통령 선거 11월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금리를 건드리지 마라. 협박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대통령 되면 너 가만히 안 둬. 그런데 해리스는 뭐라 했어요? 미연준, 그거는 대통령 정치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어느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미연준을 건드릴 수는 없다. 그거는 미연준 의장 파월의 고유 권한이다. 존중을 해줘요. 어떤 선택을 하든 파월의 권한이다.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뭐가 기분 좋겠어요? 한 사람은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한 사람은 파월은 독자적인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한 단체의 수장이다.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그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 줄 뿐이다. 파월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죠? 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우호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 말은요. 앨런이든 파월이든 내가 옷 벗고 실업자 돼서 집에 가기 싫으면 해리스를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연준도 대통령 어떤 선거, 대통령 만들기에 전쟁에 이제는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 되면 결국은 해리스가 유리한 정책을 계속 쏟아낼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죠. 주식시장도 우호적으로 좋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분기, 4분기 최소한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는 분위기는 좋다. 그렇게 끌고 갈 것 같다. 해리스한테 배팅을 치고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앨런이 또 우호적으로 막 지원을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 근데 국내 시장은, 그죠? 금투세 이거 해소 안 되면요. 폐지 안 되면 저는 답 없다 생각해요. 이거는 답 없어요. 무조건 금투세는 폐지가 돼야 돼요. 금투세 폐지, 그거 결정 안 되면요. 몸살이야 돼요. 계속. 코스닥보다는 차라리 그죠. 코스피의 대형주 삼성전자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은 달러도 떨어져. 금리 인하해. 우호적인 분위기. 근데 수급은 무너져 있어. 그러면 그 무너진 수급에서 상위 포식자는 결국 외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식으로 일단은 피신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 코스닥은 정말 힘들 수 있다. 오히려 더 반대로 끝없이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금투세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 동안에는 그죠? 약간 여러 가지 시장 여건 감안해서 급등주 오르는 거는 한 100개 중에 1개 찾기라고 하면 금투세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한 500개 중에 1개 찾기 이 정도로 힘든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해요. 코스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물린 주식은 어쩔 수 없어요. 물린 주식은 물린 대로 그냥 둬야 돼요. 왜? 금투세 폐지 안 되는 한 계속 그냥 살짝 수급은 없어요. 수급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끝없이 매물만 나올 거고 조금만 올리면 금투세 회피성 매물들이 쏟아져요. 어느 세력이 어느 누가 그 주가를 끌어올려요? 뻔히 매물 폭탄 나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방치의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점점 어렵고 힘들어진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전반기 실적 그죠? 쭉 지금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좋은 거 나쁜 거 가려내고 이래 하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또 막 특징이 있어요. 특히 그죠? 어떤 중국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결국은 중국하고 맞물리는 거 보면 전기차도 똑같은 케이스죠. 그리고 철강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그 중국이 내수 경기를 전 세계에서 왕따 고립되어 있으니까 수출은 안 되고 그러면 내수 경기로 버텨야 되니까 그 내수 생산을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손해보면서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끝없이 생산, 처분 그러다 보니까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의 역할이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예전에는요, 보면 경제 논리죠. 어떤 금융의 사계 이론, 사계절 이론, 계란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보면, 보통 보면 이 금리 인하, 쭉 행보를 하다가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 시기가 되면 주가도 같이 폭락을 해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고 해서 금리가 이제는 또 바닥에서 행보를 하는, 더 이상 안 떨어지고 행보를 하는 이 시점이 또 이론적으로는 주식이 확 오르는 시점. 그러면 지금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단계니까 주식도 같이 폭락을 한다. 이런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죠? 이 모든 사태가 경제 논리로 시작된 사태가 아니잖아요. 경제 논리가 아닌데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하면 그 역시 또 오류라 생각해요. 지금의 어떤 상황은 그죠? 일반적인 경제 논리가 아니고 코로나 라는 어떤 특수한 환경 그리고 중국이 기축 통화에 도전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죽이기 위한 어떤 진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어떤 중동의 분쟁 이런 지정학적 변수 리스크지 순수하게 경제 논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과거처럼 금융시장이 붕괴, 주식이 폭락.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과거하고 그죠? 틀리다. 지금은 시점이, 관점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처음으로 그죠? 급습해가 장악을 했죠. 이 부분을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그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최고의 어떤 승자는 따지고 보면 미국이죠. 미국은 그죠? 러시아가 갖고 있던 유럽의 에너지 시장을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다시 러시아가 예전에 갖고 있던 유럽의 천연가스 에너지 시장을 다시 복구할 가능성은 거진 없어졌다. 그 1%의 확률마저도 지금은 다 제거하고 있죠. 뭘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 전역에 뻗어 있던 그 송유관, 그 시설을 완전히 재생 불가능하게 다 박살내고 없애버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2년을 넘게 전쟁을 하면서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송유관, 이거는 절대 안 건드렸거든요. 폭발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바지가 되니까, 그죠? 안 하던 어떤 뭔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또 따지고 보면 미국이 원하는 그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에너지는 그 미국이 유럽을 다 장악을 하고 된다. 세계에서 제일 천연가스, 뭐 석유 모든 것을 뭐 그죠 압도하는 1등 국가 미국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워런 버핏이 미국의 에너지 회사를 산 이유가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그죠 뭐 돌아가는 상황 이런 거는 했지만 어쨌거나 뭐 어떤 해외 요소는 아주 우호적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국내는 금투세 이 부분이 해소 안 되면 코스닥은 계속 어렵고 힘들 것 같다. 뭐 이게 뭐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그죠 쭉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대응을 뭐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그죠 뭐 힘든 고비는 구분능선을 넘어온 것 같은데 문제는 금투세 이 부분이 계속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그죠 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언제 다시 만나자 최소한 다시 만나기 위한 날짜라도 잡아야 그나마 조금 더 우호적으로 희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쨌건 뭐 시장 전망은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편한 휴일 되십시오.